외국인 엔지니어의 증언, AI를 살린 한국.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은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니어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 AI를 실제로 살아있게 만드는 나라가 어디인지 말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업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기 꺼려하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껏 믿어왔던 AI 산업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챙들을 만든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이라고 답하시겠죠. 그럼 챙들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답 속에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척했던 위기, 최고라고 믿었던 순간. 2023년 봄, 나는 세계 최고의 AI 스타트업 중 하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AI 혁명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AI는 미국의 게임이다.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나머지 세계가 따라온다. 우리는 최고의 알고리즘을 가졌고 최신 GPU를 확보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몰린 팀이었습니다. 언론은 우리를 차세대 AI 유니콘이라고 불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모든 벤처 캐피탈이 우리에게 투자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CEO는 컨퍼런스마다 초청받았고 우리의 기술 블로그는 업계 표준으로 인용됐습니다. 우리는 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질 수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산업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 모든 지표가 상승할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축하할 때, 바로 그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균열이 시스템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시작된 재앙.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듯 아주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AI 학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졌습니다. 전력 소모는 계속 증가했고 서버 장애 알림이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초기 튜닝 문제겠지. 모델이 커졌으니까. GPU 세대가 바뀌는 과도기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우리의 AI 모델은 점점 더 느려졌고 학습 곡선은 평탄해졌으며 추론 속도는 답답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아무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GPU 벤더를 불러 미팅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답은 같았습니다. 당신들의 하드웨어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최적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AI 업계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톱티어 회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AI가 멈출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병목. 대부분의 사람들은 AI 성능을 이야기할 때 GPU만 떠올립니다. 얼마나 많은 CUDA 코어가 있는지, 얼마나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하는지. 우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우리는 최고급 GPU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었고 가격도 천문학적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데이터 분석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AI는 계산을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AI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제때 불러오지 못했고 연산 결과를 즉시 저장하지 못했으며 그 미세한 지연이 전체 시스템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천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가 방금 전에 본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계산 결과를 메모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두뇌라도 무용지물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AI에게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GPU는 미친 듯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저장할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느렸고 쓰는 속도는 더 느렸습니다. 병목 현상은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모리에서. 그때 한 시니어 엔지니어가 회의실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한국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메모리, 우리가 몰랐던 한국. 편견의 벽.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 순간까지도 한국을 AI의 핵심 국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의 한계였고 우리 업계 전체의 편견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고 TV를 만들고 그런 나라요. 하지만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AI 강국은 미국이었습니다. 아니면 중국 혹은 유럽. 한국은 그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위기를 맞기 전까지는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나는 곧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 해도 우리 팀의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메모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쓰는 것도 충분히 좋지 않나? 한국 제품으로 바꾼다고 진짜 달라질까? 데이터가 말하다. 우리는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적이었지만 그래도 엔지니어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었으니까요. 비교 테스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AI 모델, 같은 데이터셋, 같은 GPU. 하지만 메모리만 다른 조건에서 수십 번의 벤치마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학습 속도는 40% 이상 빨라졌습니다. 전력 효율은 30% 개선됐습니다. 시스템 안정성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달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규모 모델에서의 차이였습니다. 파라미터가 수백억 개에 달하는 모델을 학습시킬 때 메모리 성능의 차이는 단순히 빠르다 느리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메모리를 사용한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학습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메모리를 사용한 시스템은 중간에 크래시되거나 수렴에 실패하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나은 제품을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AI 시대의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공급망의 진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AI 기업들의 공급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AI, 구글, 메타, 아마존. 세계 최고의 AI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메모리를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최첨단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의 모든 기업이 한국산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 서버에서, 실제로 챗GPT를 돌리는 시스템에서 한국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이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조용히 꾸준히 이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우리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한국은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 업계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AI 전쟁을 알고리즘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메모리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당시엔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선택의 기로. 이제 우리 앞에는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AI를 살릴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미국 기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찾겠다고 고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로서 우리는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메모리 없이는 우리의 AI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더 나아가 차세대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회의는 길었습니다. 논쟁은 격렬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정확히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AI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부활. 교체의 순간. 한국산 메모리로의 전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를 재검토해야 했고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다시 해야 했으며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우리 자신의 편견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의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교체 작업이 끝난 날 우리는 서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 전체가 모였습니다. 누구도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이 아니라 실망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있을까? 시스템을 재가동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부팅 로그가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GPU가 초기화됐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확인됐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그래프가 움직였습니다. AI 학습 그래프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습 속도가 빨랐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손실 함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메모리 사용률이 최적화됐습니다. 전력 소비가 예상치에 맞춰 떨어졌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울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문제들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현실. 그날 밤 우리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AI는 멈추지 않았고 우리는 모니터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48시간, 72시간 시스템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일주일 후 우리는 처음으로 벤치마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AI는 다시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최전선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라고 생각합니다.